안녕하십니까, 왼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 거는요, 웨딩 영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제가 뭐 웨딩 영상을 엄청 잘 찍고 고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영상을 배우고 나서 처음 찍어보는 웨딩 영상이었거든요. 찍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실수도 많이 했고, 찍은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웨딩 영상을 잘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같이 또 피드백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진짜 웨딩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한 번의 샷을 오케이 컷으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웨딩 영상을 처음 찍어본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조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랑 신부한테 웨딩 식장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너스 홀이라고 합니다. 뭐 신촌 여기 합정에 있는 웨딩 홀인데 여기에서 아너스 홀이라는 데에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먼저 찾아봤어요. 아너스 홀 이렇게 치니까 이미 다른 분들이 찍으셨던 웨딩 필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는 누가 하셨지? 웨딩 피케스트라. 이 유튜버 분께서 여기 업체에서 찍은 영상도 다 보면서 일단은 예식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굉장히 어두워요. 일단 예식장이 다 검은색 천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그 다음에 버진로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길이인지, 뭐 그 다음에 어떤 조명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도 굉장히 잘 찍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약간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고, 이 예식장이라는 곳이 자체가 조명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뭐 심한 데는 플리커도 많이 생기고 스팟라이트가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에다 그냥 뻥 조명을 또 쏘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하얗게 날아가거나 굉장히 하드한 그림자가 생기면서 신랑 신부 얼굴이 예쁘게 잘 안 나오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식장은 여기는 파란빛, 저기는 노란빛, 여기는 뭐 그 녹색빛 막 이러면서 조명들의 색깔이 굉장히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 맞추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어떤 식의 스팟라이트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했고요. 천장에 어떤 조명이 있는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장면 보면서 여기 신데 샹들리에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어떤 색의 조명이 주로 있는지, 배경은 또 어떤 색인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주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다 찍기에는 왠지 사고도 날 것 같고 좀 불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비로 다른 한 분을 또 감독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제 서브로 B롤이나 어떤 인서트 컷들, 그 다음에 인터뷰 컷들 이런 것들을 더 찍어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짐벌 무빙이나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그런 표정들을 담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니까 괜히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만에 하나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험을 이렇게 들어놓은 거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그 홀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두운 곳인지 밝은 곳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조명이 나오고 있는지, 버진로드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알고 가는 거하고 그냥 현장에 가가지고 파악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그 대응하고 대처하는데 아무래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파악을 해서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카메라하고 렌즈를 어떤 걸로 구성을 하기로 했느냐, 뭐 당연히 소니 카메라를 일단은 제일 안정적이니까 포커스가 그거를 쓰기로 했겠죠. 그래서 제 서브로 오시는 감독님들께는 이제 A7M4나 아니면 S3를 갖고 오라고 요청을 드렸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FX3나 FX30이 있으니까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왠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로니 4D를 들고 갔습니다. 예식장에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죽겠더라고요. 예.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렌즈는 광각 렌즈 1728하고 또 2875 렌즈 두 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앞에다가 이제 그 조명이나 샹들리에 조명이나 이런 화촉 점화 같은 거 할 때 그 불빛들을 조금 더 몽환적으로 내고 싶어서 티펜의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 8분의 1짜리를 하나 지참을 했습니다. 서브로 오시는 감독님 것도 제가 챙겨 드리려고 했었는데 감독님 거 이제 미스트 필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4분의 1이나 뭐 좀 센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보다는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저는 미스트 필터를 끼고 했어요.
예식장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자연광이 들어오는 곳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파악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 예식장은 거의 다 자연광이 없어요. 거의 다 어둡고 좀 침침한 그런 분위기에서 스팟라이트를 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밝은 좀 단렌즈를 쓰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렌즈 바꾸고 교체하고 이런 시간이 좀 들기는 하지만 해보니까 익숙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식순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지 하고 렌즈를 미리 바꾸고 교체하는 시간 조금만 익숙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은 단렌즈를 좀 추천을 드려요. 1635나 1728 같은 그런 초광각 렌즈들 하나 있으면 좋고, 인물들 클로즈업을 잡아줄 50mm나 85mm 같은 단렌즈가 하나 있으면은 딱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서브로 오시는 감독님한테는 제가 요청을 드렸죠. 제가 광각을 주로 찍을 거니까 감독님께서는 50mm 1.4짜리 단렌즈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을 좀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손님들의 하객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표정들, 이런 것들을 표정들을 좀 예쁘게 좀 집중적으로 담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 두 번째 감독님이 담아주셨던 이제 B롤들, 그 다음에 그 예식장의 모습들, 뭐 사진들 이런 것들을 찍었습니다. 네, 신부도 찍었고, 신부가 이제 보통 이제 포토 타임이 있죠. 처음에 하객들을 맞이하면서 같이 사진 찍는 신부 대기실에서 이런 장면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네, 신부의 모습들 짐벌 무빙으로 예쁘게 찍어줬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제가 봤을 때 슬라이더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더는 부피도 크고 다시 또 움직여갖고 수평 맞추고 막 이렇게 다시 또 무빙 맞춰보고 이런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차라리 짐벌 하나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슬라이더처럼 움직여 주시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크 무빙을 좀 하시는 거 위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슬로우로 48프레임 그 다음에 60프레임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좀 현장감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럴 때는 24프레임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포토 작가님들하고 하는 것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포토 작가님들이 아무래도 더 메인이에요. 사진이 메인이고 영상은 서브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하는 그 영상 감독님들이 포토 작가님하고 가서 인사를 잘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지 그날 촬영이 원활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짐 풀지도 않고 일단 가가지고 작가님한테 먼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찍기로 한 감독입니다. 오늘 좀 저희가 방해 안 되게끔 열심히 잘 찍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포토 작가님께서도 굉장히 사람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쁘게 잘 찍으면 너무 좋죠 하면서 처음에 인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내가 아무래도 서브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포토 작가님한테 좀 밑으로 깔고 들어가주는 그런 좀 대화를 좀 하시면은 또 영상을 찍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배려를 해주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브고 포토가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 작가님한테 좀 잘 싸바싸바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가가지고 뭐 바카스 하나 딱 드리면서 작가님 힘내시고 오늘 또 영상 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방해 안 되게끔 열심히 잘 찍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기분 좋고 그렇게 또 영상 잘 촬영해서 납품 잘하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따 더 자세한 얘기는 또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사진 찍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는 것들을 포토 작가님도 같이 걸쳐가지고 그런 현장감을 좀 보여주는 그런 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신부 대기실에는 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들을 이제 걸어가지고 앞에 이제 전경으로 깔아서 신부의 옆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진 찍는 하객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이 걸어서 찍어주시는 것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신부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또 밖에서 신랑을 찍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시는 이제 손님들, 하객분들하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신랑도 따로 담아주셔야 되는데 신랑을 찍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보통 신랑들이 있는 그 위치가 조명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노란 조명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굉장히 노란 조명, 흰 조명 다 섞여 있고 어떤 데는 심하면은 막 파란 자연광까지 막 들어오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조심을 하셔서 촬영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객들의 인터뷰라든지 주례하시는 분의 그 주례사라든지 아니면 신랑 신부가 같이 편지를 낭독하고 뭔가 맹세를 한다든지 서약을 한다든지 음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웨딩 영상이 음성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계속해서 그 현장만 찍으면은요, 영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인터뷰는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인터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례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두 번째 서브 감독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인터뷰를 따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따였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단렌즈로 지금 촬영을 했죠. 단렌즈로 하객들도 예쁘게 찍어줘야 좋기 때문에 하객들도 단렌즈로 지금 촬영을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 그 예식장 모습들도 좀 담아줬습니다. 제가 짐벌로. 왜냐하면 이때는 신랑 신부가 있거나 어떤 식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은 예식장 내부도 굉장히 멋지게 잘 찍을 수 있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핸드헬드로 또 일부러 전환해서 찍고 있습니다. 웨딩 영상에서는 핸드헬드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핸드헬드를 이용해서 현장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현장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클로즈업으로 핸드헬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현장 음도 들어가야 되겠죠? 어머 축하해, 어머 너무 예쁘다 지지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런 현장 음도 밑에 백그라운드로 같이 깔아줬습니다. 편집을 할 때. 너무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은 금방 영상이 지루해지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짐벌 무빙도 했다가 핸들도 했다가 그다음에 현장 음도 들려줬다가 뺐다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영상이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신랑 입장하는 거, 신부 입장하는 거, 그다음에 둘이 같이 입장하는 거. 네, 아무래도 입장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아까 그 포토 작가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그 포토 작가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작가님, 저도 영상 좀 잘 찍어보고 싶은데 저도 잠깐만 그 입장할 때 가운데에서 조금 찍다가 빠져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요. 포토 작가님이 살짝 당황하시더라고요. 나도 찍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살짝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다 오래 계속 찍을 건 아니고요.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렇게 찍을 건데 제가 그 버진로드에서 3분의 1 정도만 먼저 찍겠습니다. 먼저 찍고 제가 후다닥 빠질게요. 빠지면은 나머지 3분의 2 지점을 포토 작가님께서 자유롭게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렇게 오케이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입장할 때 이런 샷을 찍기가 힘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완전히 신랑 뒤에서 찍고 있잖아요. 네, 신랑 뒤에서 제가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은 못 찍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포토 실장님이 이렇게 신랑 정면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은 제가 나옵니다, 사진에. 그래서 포토 실장님한테 욕 먹거든요. 근데 이때는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이 입장할 때 뒤에서 제가 먼저 한 3분의 1 정도만 따라가고 빠지겠습니다. 뛰어서 빠질 테니까 그때 나머지 구간에서 이제 포토 실장님이 좀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거죠. 이 신랑 들어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네,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랑은 뒷모습에서 찍었지만 이번에 신부는 저는 정면에서 찍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샷이 제가 지금 정면에서 완전히 정면에서 찍고 있는 겁니다. 정면에서 뒤로 가면서 신부 들어오는 거를 같이 뒤로 가면서 찍은 거고요. 이 부분은 딱 버진로드 3분의 1까지만. 네. 그 이상 하면 포토 실장님이 사진을 못 찍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3분의 1까지만 뒤로 팔로우하면서 신부의 얼굴을 찍은 다음에 뒤로 후다닥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또 포토 실장님이 탁 올라와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아무래도 포토는 그래도 좀 빨리 찍을 수 있잖아요, 영상보다는. 그래서 타다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찍고 그냥 또 빡 빠지시고. 아무튼 그 포토 실장님도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이제 버진로드 지금 3분의 2 지점 넘어왔잖아요. 3분의 1 지점을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빠진 겁니다. 옆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때는 그럼 같이 입장할 때는 내가 아크로 이렇게 무빙을 돌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입장하는 모습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아크가 잘 안 됐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크로 이렇게 쫙 돌고 싶었는데 너무 좁아갖고 안 됐어요. 그게 잘. 어쨌든 간에 옆모습도 찍어주고 이거는 이제 투캠은 서브 감독님께서 찍어주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입장과 퇴장이 가장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캠 이상으로 찍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근데 서브 감독님이 없으실 경우에는 하나를 거치를 해놓고 약간 줌으로 당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면은 짐벌은 내가 들고 있고 광각으로 이렇게 돌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표정을 담아줄 수 있는 카메라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이나 한 85도 정도 들어오는 사람의 그 표정을 담을 수 있게끔 거치를 해놓고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내가 짐벌로 따라가면서 찍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광각 하나 있어야 되고 표정을 담을 수 있는 망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샹들리에가 입장할 때 하나씩 켜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프로미스트 필터를 그래서 낀 거예요. 여기 샹들리에 촛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일 수 있게끔 광각으로 촬영을 해줬어요. 예식장에서 이 조명이 문제예요. 조명이 시야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약간 파란 조명을 그냥 뻥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막 위에서만 때리는 그런 예식장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턱이나 코에 막 그림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예쁘게 안 나오겠다 이렇게 걱정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예식장은 그래도 그나마 앞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쏴줘가지고 그림자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괜찮게 나온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주례사를 백그라운드로 깔고 있습니다. 주례만 계속 나오게 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례를 백그라운드로 깔면서 그 사이에 영상을 또 B롤로 깔아줬습니다. 어머님들의 화촉점화라든지 화객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순대로 그냥 쭉 배열을 하면은 사실 볼 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5분, 6분짜리면 굉장히 긴 영상입니다. 그래 여기에다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샷들을 다 배치를 하긴 하되 지루하지 않게끔 백그라운드로 음성을 깔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편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영상 식순대로 안 했어요. 식순대로 안 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예쁜 순서대로 했어요. 그래서 막 화촉점화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막 하객 나왔다가 막 지 맘대로입니다. 그래도 조금 덜 지루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 표정이라든지 하객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표정들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못 봤던 부분들, 신랑 신부는 이제 앞에만 보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갖고 있고 그런 표정들만 그냥 쭉 나오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음성을 깔고 그 위에 중간 이렇게 B롤 형태로 삽입을 해서 편집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덜 지루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네, 그렇게 뭐 이런 것들도 이거 지금 주례가 끝나야지 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결혼 반지 갖고 오는 거라서. 근데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넣어준 거예요. 다 넣어줬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이런 사람이 있었지, 이 아기가 이런 걸 했었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지루하지 않게끔 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이거는 또 말씀드릴 게 이때 이 신랑 신부님들께서 포토 작가님을 2명을 부르셨더라고요. 보통 1명 부르잖아요. 근데 2명이 왔어요. 영상팀도 2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총 사진 찍고 영상 찍는 사람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반지 이거 하겠습니다 했더니 4명이 우르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찍는 사람들 때문에 하객들이 이 반지 끼우는 장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 이거는 너무 하객들한테 민폐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앉았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그냥 로우로 이렇게 찍었어요. 막 4명이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막 반지 찍으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민폐다. 하객분들이 보지 못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로우로 찍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포기했어요. 이 포토 실장님이 잘 찍어주셨겠죠. 네. 네, 부모님 인사하는 거, 부모님 인사하고 이렇게 절하는 거 할 때 딱 옆에서 이렇게 다 바로 찍으니까 저는 이 구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부모님 표정을 찍는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옆에서 풀샷으로 들어가는 푸시인 무빙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샷이 나왔습니다. 편집이나 촬영을 할 때 이 축가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신랑 신부께서 보통 축가하시는 분을 돈 주고 부르셨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축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가를 할 때는 신랑 신부를 위주로 찍는다기보다는 축가를 하는 사람을 좀 위주로 찍어 주셔야 돼요. 축가하시는 분들은 그 노래를 풀로 전체 다 찍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신랑 신부 표정은 조금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죠? 당연히 퇴장이 나오겠죠. 퇴장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정면에서 잘 찍고 있거든요. 미리 협의를 드렸어요. 퇴장할 때도 제가 3분의 1 지점까지만 찍고 도망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먼저 찍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찍고 뒤로 가면서 신랑 신부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로 찍어서 천장에 샹들리에 잘 보이게끔 그렇게 지금 구도를 잡고 있어요. 샹들리에를 저는 굉장히 예쁘게 봤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찍고 뒤로 확 빠졌습니다. 뛰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포토 시스템이 팍 올라가고 타타타타타타타타. 좀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때. 뒤로 백 팔로우 하는 샷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냥 픽스만 해놓고 찍으면 사실 조금 느낌이 안 살거든요. 그 광고 같은 느낌을 조금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팔로우 하면서 하는 샷을 포토 작가님하고 협의를 해서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뒤로 빠진 다음에 포토 실장님이 더 뒤로 가가지고 또 이제 찍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사이에 제가 또 그 찰나에 가까이 와서 표정을 한번 좀 다시 담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키스하는 장면 다 찍죠. 키스하는 장면 찍는데 이때는 이 포토 실장님이 너무 열심히 찍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 옆에 지금 포토 실장님이 정면에서 그 사진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45도로 들어가는 그런 구도로 촬영을 그냥 같이 한 거죠. 저도 이렇게 정면에서 찍고 싶었는데 이거를 제가 실수를 했던 게 잠깐만요, 영상도 한번 찍을게요 막 이렇게 한번 해갖고 신랑 신부한테 얘기를 해갖고 정면에서 한번 더 찍어볼 걸,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면에서 찍는 게 제일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웨딩 영상 찍을 때, 포토 작가님 찍을 때 저처럼 이렇게 45도 옆에서 한번 찍으세요. 찍은 다음에 포토 실장님이 다 찍고 이제 앞으로 가거든요. 전체 사진 찍으려고 앞으로 막 갑니다, 포토 작가님은. 그때 이제 잠깐만 영상 한번 더 찍을게요 해갖고 한번 뽀뽀 한 다음에 쫙 돌리든지 앞으로 한번 정면에서 쫙 들어가는 거 한번 찍어주면은 딱 좋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이거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객들 사진 찍는 모습들 역시 짐벌로 전체적으로 어떤 표정들을 하고 있는지, 누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 분위기, 포토 실장님을 걸어서 찍어주는 장면, 이런 것도 조금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감을 보여주는 그런 샷들,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부케 던지는 거 당연히 찍어야겠죠. 완전히 바닥에 철푸덕 앉아갖고 이렇게 로우를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케 던지는 것들은 부케 그 궤도가 보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로우로 찍는 게 훨씬 더 좀 재밌게 나온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케 던지는 거. 네, 놓쳤죠. 놓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진 건 잡았는데 일부러 놓친 거 넣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분의 표정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신랑 신부가 볼 때는 맞다, 얘 그때 부케 뭐 놓쳤었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실수한 것들, 이렇게 놓친 것들, 재밌는 장면들을 빼지 않고 넣었습니다. 이거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넣어주면은 나중에 신랑 신부가 보면서 또 그런 것들을 추억할 수 있거든요. 광고에서는 당연히 못 쓰지만 이런 장면들은 다 살려서 편집할 때 넣었습니다, 일부러. 놓쳤으니까 어때요? 신부가 재밌어 하죠. 네, 재밌어 하는 표정 또 넣었습니다, 이렇게. 웃기죠? 하면서 이런 표정들을 보면서 또 그날의 추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약간 좀 급마무리된 느낌이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제가 로닝포드를 찍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찍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뭐 이제 피로연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마이. 가장 먼저는 신랑 신부한테 먼저 물어봤죠. 편집을 하기 전에 신랑을 제가 아는 분이니까 야 신랑아 신나고 이렇게 좀 경쾌한 분위기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어떻게 감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요. 신랑이 저는 감동적인 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배경음악도 이제 그런 음악으로 고르는 거죠. 근데 배경음악도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니라 배경음악에서도 그 가사를 통해서 뭔가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고르는데 저는 집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세련된 스토리텔링은 음악에 나오는 그 배경음악에 나오는 그 가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게 저는 가장 세련됐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영상의 그 음악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복음적인 가사가 들어가고 그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내가 너를 아껴주고 뭐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가사가 들어가는 그런 음악입니다. 음악을 이용하면 조금 더 깊은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악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예식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선이 어떻게 짜여질 것인가, 식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식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어떤 색의 조명을 많이 쓰고 있는가, 이런 조명들 파악, 전체적인 구조나 규모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가셔야지 거기 예식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촬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식장은 어두우니까 ND 필터 안 가져가야지 했는데 자연광이 들어오는 데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극단적인 예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분위기를 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샹들리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 되게 좀 몽환적인 분위기를 한번 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를 꼈고 제 서브 감독님께도 그걸 또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렌즈는 반드시 광각하고 망원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각으로는 전체적인 모습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망원으로는 하객들의 인터뷰, 표정 또는 신랑 신부의 표정 그날의 현장 사람들의 표정 이런 표정을 담는 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식순이 진행될 때에는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식순을 미리 파악하셔서 어디로 갈지 저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미리 동선을 파악하셔서 렌즈도 미리 갈아놓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입장하는 순간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잘 담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포토 실장님하고 협의를 하셔라. 그냥 가가지고 실장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포토 실장님들도 기분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을의 입장이 되세요. 을의 입장이 돼가지고 아 실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바카스 한 병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영상 찍을 건데 혹시 제가 여기 버진로드 앞에서 먼저 찍고 빠져도 될까요?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서로 기분 좋게 촬영을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웨딩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웨딩 영상을 더 찍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 웨딩 영상을 앞으로 더 찍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찍었을 때 이렇게 또 피드백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정보를 나눠드리고자 찍게 됐습니다. 자, 아무쪼록 또 웨딩 영상 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